존경하는 125만 수원 특례 시민 여러분, 김규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성구,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현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도로 및 시설물 관리에 한계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부족한 예산과 인력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의 한계를 넘어서 125만 수원 특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의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는 수원 특례시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자 이제는 적극적인 논의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매일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교량과 도로가 이제는 크고 작은 위험 요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의 포트홀과 노후화가 진행돼 크고 작은 교량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125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원의 미래를 위해 단순한 유지보수를 넘어 선제적 예산 편성과 전문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 먼저 수원시의 시설물 기초현황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물 분류는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교량, 터널, 건축물, 온벽 등으로 분류되며 각각은 보다 세부적인 유형과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수원시의 교량 및 터널 등 주요 시설물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정 수원 특례시장 의회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견을 주시는 381회 임시회에 참석하신 의원님, 시정질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질해 주신 박현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전에 관한 좋은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제1종, 2종, 3종 주요 시설물 관련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운영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안전관리 차원에서 관리원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서 시설물 안전법에서 기준한 제1종, 2종, 3종으로 시설물 등록하고 있으며 시설물별로 시설물 관리 대장 및 설계 도서 등 관련 서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 부서에서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점검 계획을 등록하고 6월과 12월 상하반기에 정기안전 점검, 정밀안전 점검, 또 정밀안전 진단 이 세 가지를 실시해서 점검 결과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총 277개 중에서 시설물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등록된 도로시설물은 현재 205개입니다. 안전등급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시설물 안전법상에서는 총 5단계 안전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A부터 E까지인데요. A는 우수. 자, 그 답변은 다음 양호. 질문 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 질의는 다음에 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원시는 시설물 안전법에 해당되는 시설물들을 FMS 시스템, 즉 시설물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시설물 안전과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수원시의 시설물은 대략 320여 개로 시설물은 교량, 건축물, 터널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교량 시설물의 경우 전체 163개소 중 141개소가 3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시설물 전체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현재 수원시의 제3종 교량 시설물이 유독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아까 드리기 시작했듯이 총 5단계 A부터 E까지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총 277개 도로 시설물 중에서 우수한 A등급은 6개, 양호한 B등급은 224개, 보통의 C등급은 41개소가 있습니다. 신설한 시설물은 안전등급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등급 미등급 몇 개소가 네, 시장님 그 현황은 제가 자료로 이미 띄워놓고 있으니까요. 네. 예, 질문에 대한 답변만 좀 간략하게 천천히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을 분류된 시설물의 전체 약 86%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현황은 지금 띄어져 있습니다. 현황 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시가 정조대왕 이후에 230년이 지났고요. 또 행정, 도시 시원시로 승격된 지 75년이 지났습니다. 시설물 노후화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B와 C의 등급이 몰려 있는 것은 도시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건 피할 수 없는 전국적인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D와 E가 현재 발견되지 않았고 B와 C에 좀 몰려 있는 특수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매년 2회에 걸쳐서 안전등급을 아주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원시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현황을 명확히 수원 시민에게 모두 필요하여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FMS 시스템과 각 구청의 시설물 현황 자료관에 불일치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시설물 안전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분리되지 않은 시설물들이 57개소나 존재합니다. 수원시가 연간 2천만 원을 들여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통합정보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는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한 상황에서 시설물의 상태와 현황에 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즉시 확언이 어려울 경우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시장님은 수원시가 시설물 관련 정보와 현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희 시 공무원들은 전국에서도 우수한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기준과 규칙의 준용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그 국가가 마련한 기준에 잘 부합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게 있다면 정밀하게 검토하고 재조정해서 문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왔을 때는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답변 주신 대로 개선 방안 또 그거에 따른 검토 방안 등들 세부적으로 좀 작성해서 추후에 작성해 주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다면 보고 드리는 거고요. 없으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차이가 있습니다. 네. 57개소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안전사고가 발생을 해도 현장에서 긴급 대응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료가 이미 나타나 있기 없다고 때문에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한번 살펴보고 부합하면 보고를 드리고 부합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허술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부합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제출을 해 주십시오.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의 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이 안전점검은 주민 신청자를 통해 점검 대상 시설물을 선정하고 점검부터 후속 조치, 사후관리 및 보고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수원시는 어떤 시설물들이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었는지 또 이들 시설물의 점검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7개 중에 대상을 전체로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별로 종별 분포로 보면 장안구는 53개소, 권성구는 111개소, 팔달구는 37개소, 영통구는 76개소로 존재합니다. 그중에 지하차도 4건, 도로 1116건 등으로 안전점검 결과 총 1120건이 안전사고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거의 98% 이상은 단순한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포트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주요 사고는 한 4건이 있었는데요. 정천, 대왕교, 고색, 화산 지하차도 같은 침수 4건이 있었는데 중상해 등의 인명피해는 없는 다행한 사고였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현황은 이런 시설물들을 사고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현황을 보고를 받으셨다는 걸로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주 정밀한 보고는 못 되지만 전체적인 나온 난이는 매번 받고 있죠. 네. 그런데 시장님, 우리 시민들은 점검 시설물 현황부터 결과 조치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모든 사항을 아마 우리 행정의 모든 사항을 전면 공개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문의를 통해서 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죠. 문의할 수 본 있죠. 의원이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시설물, 안전점검, 점검 등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 결과를 해보았습니다. 수원시는 2021년 이후로 22년, 23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공개하기는 어려운 정보도 아니고 자료도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법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항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연이 봤을 때는 올해부터 우리 수원시는 이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 주셨네요. 만약 그게 충분히 공개가 안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공개를 하고요. 저는 점검 때부터 시민들이 참여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시민 점검 참여단을 구성해서 마을별, 동네별로 시민들이 직접 주요한 도시시설물을 점검 사전에 평시에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0명을 목표로 자,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알겠고요, 시장님. 400여 법적으로 명 명시된 정도 내용은 지키셔야 되는 거 구성되어 있는 아닙니까?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님 계획이신 거고요.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공개를 해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해 집중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이곳은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삼성전기 수원사업장과 연결되는 삼성교입니다. 길이 37m, 폭 15m, 높이 4m로 89년에 준공된 교량입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영통구에 위치한 원천 2교입니다. 길이 57m, 폭 30m, 높이 4m로 93년 준공된 교량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원천 2교는 안전진단을 진행하여 보수부 재균열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두 교량 모두 지난해 이루어진 집중안전점검 결과 이전 안전등급보다 하락한 C등급으로 판정되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구청 안성건설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였습니다. 작년에 두 곳에서만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단 2개소의 교량이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당 진단 결과를 포함하여 결과를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이 모든 사항을 보고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는 시민의 중요한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A부터 E까지 등급을 정하는데요. 다행히 우리는 D와 E가 없고요. C등급인데 보고를 안 받으십니까? 몇 가지가 있었는데 C등급도 안전에 문제가 없고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요 부재에 대한 경미한 결함과 내구성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보조 부재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량 자료 좀 띄워주세요. 네, 저 교량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보십니까? 교량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때 담당 부청인 안전건설과에서 발빠르게 그나마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인 교량의 보수, 보강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십시오. 보수부 재균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게 언제 균열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시장님은 지금 그거는 시장이기 때문에 보고 안 봐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작은 일을 침소봉대하면 이게 작은 시민들이 일입니까?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자, 행정이라는 게 저 결과를 알았어요. 아셨는데 왜 보고 안 받으셨다고 얘기하시고 지금 시장은 그것까지 보고 안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죠. 모든 일을 다 보고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한 것뿐이죠. 중요한 자, 제 말을 시민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데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하시는 겁니까 계속?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 말 최선을 들어보세요. 다하고 계신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억정을 내세요? 억정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제 시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시죠. 분명히 자료가 있고 근거가 있는데 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들어보셔요. 지금 이렇게 이 문제를 정쟁으로 이렇게 정쟁으로 불러가는 게 아니라 시장님 내용이 답변이 아니고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모든 시의 사항 그러면 모르시면 들어가시고요. 우리 이장환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십시오. 자리로 좀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들어가도 됩니까? 네. 예. 그래요. 네, 안전교통국장 이장원입니다. 네, 국장님. 이렇게 중대한
안정론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받았고 시장은 몰라도 된다고 답변하시는 시장님이십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라는 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에서 할 업무가 있고 또 시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업무는 시설물 유지 관리는 구청의 업무입니다. 그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실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결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시장님께 위중한 사항 같은 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는 드립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물론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굉장히 뭐 중대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경미한 부분이고 시등급의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겁니다. 국장님? 예. 보수와 보강이 이루어졌으면 제가 질문 안 드립니다. 근데 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도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빨리 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고 그런데 보수 보강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게 경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네, 시장님께서 신속하게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 보강을 신속하게 실시하셔야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다시 이재준 시장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나가야 됩니까? 네. 저 답변을 좀 주시고 우선 제가 처음에 시장님 발언대 나오는 거는 뭐 의장의 권한이긴 합니다만은 시정질문 중의 내용들은 시정질문자에게 나름대로 뭐 제가 기회가 나왔을 때 있었습니다. 충분히 좀 질의를 해주세요.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마시고. 예. 아니요, 충분히. 뭐야? 계속 질의를 하시죠. 마이크가 없어도 다 들리기 때문에. 뭐하냐? 네, 들어왔습니다. 시장님, 네. 일문일답은 시정 질문자가 얼마든지 들어가시라고 나오라고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진행을 안 보셔서 처음이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시정 질문자가 필요로 하면 다른 분은 얼마든지 답변석으로 나오시라고 할 수 있는 조금 겁니다. 저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전 부드럽게 감정 있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하셔도 답변을 성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안 하고 계십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뭘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인정했죠. 전체를 시장이 다 보고받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렇게 보고받으면 보고를 받지 않는 게 365일이 문제는 아니라 안전에 심각한 3650.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고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잠깐만, 부분은 박현수 의원님 잠깐만. 우리 어쨌든 우리 수원시를 위한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 끝나면 좀 질문해 주시고 또 시장님도 우리 박현수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고색 지하차도 집수정 센서 오류에 인한 침수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서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중도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침수와 점검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에서 기술적 개선은 물론이고 수원시 지하차도의 전체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2년에 이어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동일한 침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주요 사고 내용 중에 정천, 대왕교, 고색, 화산 지하차도 침수가 4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색과 화산 지하차도가 매년 이렇게 침수가 돼서 화산 지하차도는 우리가 지금 차도 넓히고 지하차도 다시 하면서 근본적인 것을 KTNG 신세계와 함께 결합해서 2028년까지 근본적으로 다 고칠 수가 있는데 고색은 지금 근본적인 대책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어요. 미봉책으로 몇 가지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작년도 대책을 임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줄 수 있는 만큼 최대를 넣고 있는데 워낙 대규모 예산이라서 이거는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 힘을 모아서 국비, 도비도 좀 신청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강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게 가장 맞는 겁니다. 언제까지 임시 방편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펌프만 교체하고 센서만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등급에 대한 질문인데 아까 현황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안전등급들이 점점 C등급 시설물들이 우리 권성구, 장안구 순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각 시설물의 규모와 내구성 그리고 민원 상황에 따른 보수 보강, 정기적인 점검 및 진단이 아마 필수적인 상황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 관리와 안전점검, 진단 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진단 부분들은 자료로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C등급이 기준으로 보면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관리되는 시설물에 대한 지역별 안전점검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정기적인 점검과 정밀 진단에 필요한 예산은 시설물 안전등급에 따라 달려져야 함에도 마땅한데 각 구청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약 3억 원의 기본 예산만 할당하고 실정입니다. 이는 매년 동일한 예산 규모로 충분한 안전점검 및 진단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과 안전과 관련되는 안전과 관련되는 것은 뭐 필수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국가 재정도 그렇고 지방 재정도 모든 지자체 국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B 혹은 C 등급을 근본적으로 좀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지적하실 말은 타당하신데요. 올해까지가 어려운 예산 실정이고요. 내년부터는 또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시도 증가 추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을 꾸준히 증액 편성할 테고요. 이번에 또 지적해 주시는 만큼 이번 6월 추경에 대폭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에 관련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번 예산 추경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또 박현수 의원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지역권인 건성구는 법적으로 관리되는 시설물 수가 타 구에 대해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 지난 3년간 14억 원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장안구, 팔달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보수 보강을 충분히 수행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이러한 예산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유지 보수와 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해 본가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이 약 109개에 달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리해야 될 시설물 수의 범위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향후 10년 후에는 노후 시설물이 현재 약 2배인 191개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109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예산은 약 11억 원, 시설 보수 및 보강에 대한 예산은 약 14억 원입니다. 본 의원이 10년 후 노후 시설물의 증가 추이를 봤을 때 수원시의 관련 예산은 크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런 20년 된 노후된 시설물들에 대한 예산 확보 부분이라든지 장기적인
개선 방안들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문제는 뭐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요. 표준, 기준, 안전 등급 이런 게 10년, 20년, 30년, 50년 단위로 어떻게 등급을 매겨야 될지, 또 안전 기준이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변해야 되는 건지 뭐 등을 우리 시만이 고민할 게 아니라 전국 정부가 고민을 같이 해서 해야 될 문제고요. 예산은 단순히 시간이 오래 간다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방식은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후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자될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에 맞춰서 의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더 증가된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우리 예산도 또 앞으로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 반도체가 급격하게 호전되고 있고 세수도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지적해 준 대로 안전 분야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연무교 재가설공사가 2020년에 있었습니다. 약 11억 원의 사업비로 재가설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교량 및 기타 시설 문제에 대한 비용도 역시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학 관점에서 볼 때 수원시의 장기적인 자산 관리와 유지보수 전략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자본 배분과 안전사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수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동의하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포털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포털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포털 기동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포털 신고 접수에 대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21년에는 약 1,900건, 지난해에는 약 1,700건, 올해 3월까지 약 90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역별 신고 접수를 이야기하면 권선구는 2023년 이후 현재까지 2,5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어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지역입니다. 그 뒤를 이어 영통, 팔달, 장안구 순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포털 기동 대응반의 현재 운영 상황과 신고 접수부터 조치 완료까지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가 최근 도로 노후화 때문에 포털이 빈발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빙기, 장마철에 집중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023년 작년이죠. 2월부터 포털 기동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결과 보다 조금 더 많은 2,043건, 23년도의 건수입니다. 출동했고 조치 완료를 시켰습니다. 올해 2024년도는 더 많이 발견되고 신고돼서 총 4,432건이 신고되고 출동되고 조치 완료됐습니다. 이 포털 기동 대응반을 잘 운영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대응반이 없었을 때는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3일에서 7일이 소요됐는데 기동반 운영 결과 거의 24시간 내에 80% 이상이 처리돼서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처리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올해 초에 해빙기가 지나자마자 구청장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직권으로 포털에 전력을 다 쏘아서 2003년도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최우수, 국토교통부 종합학도평가에서 최우수를 달성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에서 민원을 받았을 때는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24시간 내에 포털에 대한 긴급 복구라든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의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권선구는 오목천동, 세류동, 권선동, 고색동, 호미실동, 팔달구는 인계동, 우만동, 영통구는 이이동, 원천동, 장안구는 파장동, 정자동 등 해마다 특정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포털 발생 신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로 봤을 때 도로 유지 보수 및 정비 시 경제적인 분석과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도로 유지 보수에 관하여 수원시는 3월부터 7월까지 총 117억 원을 투입하여 24개소의 도로 재포장을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로 재포장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지역에
도로 상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유지 보수에 대한 우선순위를 면밀히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러한 포털 원천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과 그런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포털이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도로가 노후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후화된 빈도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같은 시공 방법을 썼더라도 도로 차량이 많이 특히 진행되는 곳은 노후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상반기에 245개수의 총 117억을 들여서 도로 재포장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세웠던 구간이 혹시 지금 민원이 주신 구간하고 불일치할 경우에는 뭐 예산을 더 증가시켜서 그것도 포함하는 등의 여러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구별로 자료를 현황을 띄어낸 거 잘 참고하셔서 저 구역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로 개선 예산에 대한 질문을 지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연이 도로 개선을 위한 예산 배정 과정에 대한 조사한 결과 각 구청 안전과 설가에 충분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몇몇 구청에서는 도로 정비 및 개선 사업 예산이 한도 외로 분류돼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도로 관련 예산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교통사고 감소와 도로 이용의 편의성 향상을 통해 125만 수원 특례 시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합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는 포털 기동 대응반은 단편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비경제적인 임시보수가 아닌 지속 가능한 도로 포장과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올해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손바닥 정원 청계 조성 예산보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로 및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예산 배정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다음 추경에서는 이러한 관련된 예산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와 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은 도로 하나만을 보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집안에 살림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도로도 있고 복지도 있고 문화도 있고 또 뭐 모든 항목을 다 골고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만큼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안전과 관련되는 모든 관련 기관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유대 관계를 맺고 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정원을 말씀하셨는데 손바닥 정원은 40억도 안 돼요. 전체 총 금액이. 그리고 민간인들도 지금 자발적으로 한 10%, 그 40억의 10%, 4억 이상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출연하는 돈을 기금을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때로는 저금통을 깬 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도시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지적한 대로 안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의 염원은 뭐 인정은 돼요. 조금 더 편성하고 더 지혜롭게 하는 거는 동의할 수가 있는데 이걸 줄이고 저걸 해라. 또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는 식의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갈라치기는 그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혜롭게 지금 주신 말씀을 잘 받겠습니다. 시장님, 뭐가 나쁘고 뭐가 옳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40억이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료에서 보셨죠? 각 구청들 3억입니다. 3억. 예, 40억이면 10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각 쓸 수 있는 구청의 재량권의 네? 3억이고요. 도로 시설물이 전체 예산은 14억입니다. 14억. 전체 예산은 큽니다. 그리고 2024년 한도의 사업이라고 된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예? 한두 건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올려도 한도의 예산인 때문에 이렇게 반영되지 못하는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 유지에 관리에 있어서 포털과 같은 문제들의 일시적인 정부뿐만 아니라 AI 개념을 도입해서 도로 위험을 찾는다라고 하는 우리 수원시 탐지 시스템 도입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과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료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화성시, 광주시 역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시가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과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분명히 시장님도 생각하실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AI 신기술 도입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신 포털 탐지 시스템인데요. AI를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재정 여건상 시범 사업을 한번 하고 확대가 필요하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다행히 2023년도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최우수상을 받고 시상금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 전체를 저 AI의 탐지, 포털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출장을 사람이 가서 출장을 통해서 유관 검사 방식에서 이제는 상시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위치 정보 탐지나 분석을 통해서 이걸 계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모니터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데요. 2024년 5월부터 1년간 시구 5개 반을 편성해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운영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본 예산에 이것을 좀 담아서 전체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량 및 도로시설물 관리 업무에 세분화가 지나치게 이루어져 있어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일괄성 있는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구청에 위임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의 가중으로 인해 현재 구청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각 구청의 인원 배치와 조직 구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환직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직 운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업무와 현재 이에 대한 조직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은 수원 특례시가 지향해야 할 특례시에 걸맞는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체계의 조직 편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사항과 끝으로 이번 시정질문 전반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지킬 때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예산과 조직을 재편성하라.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발휘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전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예산 모두를 안전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골고루 진행을 하되 특히 안전에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주셨고요. 또 그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문서로 잘 만들고 계획서를 세워서 수원시 의회와 시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그렇게 같이 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 감사했습니다. 존경하는 수원 특례시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수원 특례시의 미래와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현안들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물과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무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 특례시를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적관리 시설물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인 시설물 관리 정책과 계획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설물 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후시설물 점검 및 진단 시 기술적인 진단을 강화하여 125만 수원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을 안전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첨단 조직과 관련 분야 전문가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시설물 관리 전문 인력 양성과 조직 개편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수원 특례 시장으로서 정책 방향 제시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체계적인 시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대표 공약 사업인 손바닥 정원 청계 조성이 수원 특례시의 발전과 125만 특례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지키고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현안들이 산재에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고 급선을 본다면 돌릴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125만 수원 특례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수원 특례시의 의원을
그리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속 발전 가능한 수원 특례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감시와